안녕하세요. 노코드 스터디 에포크 2의 세 번째 시간. 네.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데이터 전처리란 이 말 그대로 어떤 뭐 프리 프로세싱, 그러니까 뭔가 미리 처리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이 AI의 어떤 결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전에 그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런 좀 윤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AI 결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인데요. 좀 잘못된 학습 재료를 주면 이제 아이가 잘못 크잖아요. 그래서 주기 전에 이제 잘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좀 세부적인 종류로는 데이터 정제, 통합, 축소, 변화, 이산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 정제는 이제 영어로 데이터 클리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데이터 아까 그 전 시간에 보셨죠? 그래서 빠져있는 데이터는 적절하게 잘 채우고, 그리고 잡음, 뭔가 되게 튀는 데이터 같은 거는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모순된 데이터, 좀 예를 들면 수기로, 특히 수기로 입력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뭐 한 칸씩 밀려서 쓴다거나, 그래서 좀 데이터가 분명히 이거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모순된 데이터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잘 맞추는 작업, 그리고 형식이나 단위를 맞추는 작업. 아까 이제 뭐 숫자 데이터인데 숫자지만 이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데이터는 같은 컬럼인데도 어떤 그 행에서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 어디서는 미터로 되어 있고 이러면 적절한 처리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같은 단위로 맞춰주는 작업 등을 이제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데이터 통합은 이제 여러 개의 그 연관된 데이터베이스를 합쳐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이제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축소는 머신러닝도 결국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해주면 컴퓨터가 좀 버거워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크기를 좀 줄여주는 작업, 그런 거를 데이터 축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화는 이거를 뭐 노멀라이제이션, 집단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정교화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 이거는 뭐 뭔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구간을 만들어서, 나이라면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좀 구간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게 유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데이터 이산화 과정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에서도 이제 이 과정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컬럼, 피처 혹은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이제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이 Azure ML Studio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해볼 작업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이 카테고리를 열고, 여기 밑에 보면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 select columns in dataset, 이거를 추가해 줄 겁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열고 매니플레이션 연 다음에 select columns in dataset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훈련했을 train.csv 파일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launch column selector를 선택해 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들이 다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컬럼을 학습에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그러니까 학습에 활용할 데이터가 여기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 넘겨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제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EDA 과정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좀 유니크 밸류가 너무 많은 그런 밸류 그 컬럼 같은 경우는 생존 여부를 예측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니크 밸류가 굉장히 많았던 첫 번째가 패신저 아이디였고,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티켓 넘버, 예, 이것들이 굉장히 유니크 밸류가 많았던 그런 컬럼이었고, 이렇게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네. 커맨드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캐빈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진 값이 너무 많았던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진 값이 많은 것도 결과 예측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일단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마치셨으면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 안에서 사용할 컬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뭐 머신러닝에서 더 깊게 이제 성능을 높이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작업을 좀 더 깊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핵심 개념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더 흥미가 가시면 이런 부분도 직접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추가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부분을 우선 이제 한 번 작업을 해줄 때마다 이렇게 런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되는 작업이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 표시가 뜨면 이 동그라미를 눌러서 비주얼라이즈를 누르면 아까 이제 보였던 저희가 제외했던 컬럼들이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EDA 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카테고리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 중에서도 카테고리 타입화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매니플레이션 밑에 adding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ing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시고요. 연결을 시켜준 후에 또 런치 컬럼 셀렉터를 클릭하시고 저희가 아까 survived 이게 또 카테고리와 필요가 있었고 pclass도 숫자였는데 카테고리로 만들어줘야 되고 성별도 문자열에서 카테고리로 바꿔줘야겠죠. embarked도 탑승지도 카테고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괜찮고 그런데 지금 네, 얘네들을
여기서 저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Make Categorical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건 그대로 다 두시고 런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처리가 끝나고 데이터를 다시 열어보면 이 서바이브드 컬럼을 보니까 이제 평균 같은 그런 통계 데이터가 없어지고 뉴메릭 데이터에서 피처에서 카테고리컬 피처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잘 바뀐 겁니다. P클래스도 숫자에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별도 문자에서 카테고리컬로 바뀌었죠. 그리고 탑승지도 카테고리컬로 잘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유형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블 컬럼을 선택을 할 건데요. 레이블 컬럼이 이제 즉 그 종속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이제 어떤 알고 싶은 그 결과에 해당되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결과는 생존 유무이기 때문에 서바이브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바이브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불리언 타입으로 바꿀 건데요. 그러니까 불리언 타입이 뭐냐면 이제 예, 아니요, 그렇다, 아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둘 중 하나 같은 경우는 다 불리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리언 타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dit meta edit 데이터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런치 컬럼 셀렉터에서 서바이버들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으로 다른 건 그대로 두고 필드를 레이블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런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0, 1에서 false, true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0은 false, 1은 true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데이터를 불리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측치 비어있는 값을 처리를 할 건데요. 이거는 그 클레임 미싱 데이터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셔서 이제 가능한데 아까 결측치가 굉장히 많았던 데이터가 뭐였냐면 이 나이였어요. 그래서 나이 부분을 저희가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클린 미싱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마찬가지로 런치 컬럼 셀렉터를 선택하신 후 by name을 선택하시고 여기는 기본으로 다 선택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나이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선택하시고 다른 거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클리닝 모드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비어있는 값을 채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우는 방식을 이제 어떤 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는 replace with mean 평균으로 해보겠습니다. 평균으로 하고 그 mean이 평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이 이 처리 결과의 데이터가 나오는 그
출력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이 처리한 방식이 조건 값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왼쪽을 누르시고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시면 나이를 보면 이제 믹싱 밸류가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 이런 게 이제 그 평균 값으로 채워진 부분입니다. 29.69918 29.69918 네, 이렇게 평균 값으로 채워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평균 값으로 채우는 사실 이유는 이 전체적인 이 통계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 사실 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 평균이라서 일단 평균적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값 중에서 숫자뿐만 아니라 그 문자 데이터가 또 비어있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인발크드 칼럼, 그 탑승지 칼럼도 데이터가 좀 비어 있었는데요. 또 클레임 미싱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번에는 인발크드 칼럼을 추가해서 그래서 인발크드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 문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평균 같은 건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은 최빈값, 이 모드라는 건데요. 최빈값, 그러니까 가장 자주 나오는 그 값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래서 Replace with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면 인바크드 칼럼의 메신 밸류가 없어진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아주 빠진 값이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빠진 값이 몇 개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통계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닝 모드, 그러니까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아까 여러 가지 있는 걸 살펴보셨는데요.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그 설명은 구글링 등에서 데이터 클리닝 모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이 결측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숫자 데이터냐 아니면 다른 데이터냐. 숫자 데이터는 이런 평균이나 중간값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의 값은 어떤 이 평균이나 중간값을 사용하실 수는 없고 최빈값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행이나 열을 삭제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열 간의 어떤 상관관계와 어떤 변수가 좀 더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부분인지 그거를 고려해서 결측치를 채워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나중에 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그대로 넣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마치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시험 내용에 제가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저는 그냥 외우기만 잘 해도 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AI도 외우는 걸 굉장히 잘하네. 컴퓨터 외우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버리면, 이게 어떤 그 지능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외워서 한 그런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략 비율은 2대 8 혹은 뭐 3대 7 이 정도로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음, 이제 검증용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를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용 데이터는 뭐냐면 아까 그 테스트 데이터, 평가용 데이터가 실전용 어떤 실제 그 평가를 위한 그 데이터라면 이 검증용 데이터는 실제 평가 이전에 과연 학습이 잘 됐는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쪽지 시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쪽지 시험에 이걸 잘 내려면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쪽지 시험의 목적은 잘 배웠는가를 확인해 보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제 잘 배우는 걸 확인하려면 이제 잘 배우는 걸 확인을 잘 했다면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제 실제 그 시험 점수와 이 쪽지 시험의 점수가 거의 유사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학습 범위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랜덤하게 출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치 1단원과 10단원이 시험 범위라면 쪽지 시험에서 뭐 쪽지 시험에 1단에서 3단원만 커버하게 되면 그 나머지 단원은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골고루 출제를 해서 쪽지 시험을 봐야 그 결과가 실제 평가와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절한 분량인데요. 만약에 검증용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할애를 하게 되면 합승량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또 실제 시험 결과가 또 동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쪽지 시험도 대략 2대 8 혹은 3대 7 정도로 학습용 데이터 분량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Azure ML Studio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플릿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그 AI 팩토리 데이터에서 보면 애초에 이 파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트레이닝용,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평가용 데이터 두 가지가 애초에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용 데이터는 애초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검증용 데이터만 분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샘플 앤 스플릿 여기 열어보시고 네,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여기 스플릿 데이터를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분리할 비율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0.8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이 1번이 0.8, 즉 80% 데이터가 여기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20%가 되겠죠. 그래서 8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0.7로 하면 7대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런을 눌러주면 이제 데이터가 분리되는 작업이 거치게 되고 실제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713개. 아까 전에는 9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713개가 나온 걸 보니 그 이전 데이터를 보면 891개, 거의 900개 가까운 게 있었죠. 그래서 적절히 8대 2로 잘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데이터 준비하는 작업을 이제 저희가 해본 거고요. 이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이 찾은 데이터셋으로 직접 해보시고, 이 데이터 전처리까지 완료한 상태의 화면을 이렇게 캡처 하셔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140자 이내로 들었던 생각과 느낀 점, 혹은 질문 같은 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은 강의 내용과 뭐 다른 걸 사용하셔도 무방하니 자유롭게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